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XP에서 제어판에 대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자, 제어판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4번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어판에 대해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제어판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좀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의 제어판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는 모니터라든지 본체라든지, 그리고 본체 내부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CPU, 그리고 기억 장치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라든지, 그리고 외부 기기 중에서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윈도우즈 X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XP의 어떤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판 내에 있는 시스템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시스템의 확인, 자, 어떤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윈도우즈 XP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새 하드웨어 추가. 자, 여러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하드웨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자, 윈도우즈 XP에 연결하려면은 윈도우즈 XP에서 각각의 하드웨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일 연결을 한다. 여러 가지 장치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프린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치를 할 때, 그것을 새 하드웨어 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들을 윈도우즈 XP에서 인식을 해야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만 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새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XP에서는 새 하드웨어 추가라는 마법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마법사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마법사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드웨어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연결하게 되면 바로 쓸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죠. USB 포트라는 것은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각종 하드웨어, 키보드, 마우스도 다 USB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크게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자,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기능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그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에서 또 선택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 컴퓨터에서 키보드에 Alt와 Enter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시스템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만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윈도우즈 XP를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키보드에서 그렇게 한번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자, 정보도 볼 수 있고요. 작동 상태를 검사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에서 CD-ROM 드라이버, CD-ROM 그리고 사운드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운드 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그것은 제어판에서 시스템에 가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시스템의 이제 등록 정보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 이름, 하드웨어, 고급, 시스템 복원, 자동 업데이트, 원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일반 탭에 보시면은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윈도우즈 XP 버전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어떤 버전을 이용을 하느냐, 서비스 팩은 몇 번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에 대한 정보, 펜티엄 4 그리고 3GHz다 이런 식으로 CPU의 모델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램의 사이즈, 램이라는 것은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억장치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억장치의 용량 1GB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용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사용자에 대한 정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일반 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윈도우즈의 버전과 사용자의 정보, CPU의 종류, 램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 일반 탭에서. 자, 컴퓨터 이름 탭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 이름 탭에서는 컴퓨터의 이름, 자극 그룹 등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컴퓨터 이름이 여기서 my mai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작업 그룹이 워크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그룹이 무엇이고 컴퓨터 이름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작업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름, 여러분들 이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컴퓨터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에서 변경을 해야겠죠. 당연하죠. 여러 개의 계정 중에서 관리자 계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탭 보도록 하죠. 하드웨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종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장치 관리자예요. 장치 관리자. 자, 장치 관리자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는 제어판에서 관리 도구에 가게 되면은 컴퓨터 관리가 있는데 거기서 장치 관리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제어판에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탭에 보시면 또 장치 관리자를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하드웨어의 드라이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삭제를 한다든지 드라이버를 추가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체크해야 할 항목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사운드 카드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체크를 해야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치된 장치에 적합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사운드 카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사운드 카드를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 카드 모델이 A라는 회사의 모델이에요. A라는 회사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A 회사의 모델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윈도우즈 XP에서 이 사운드 카드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이버는 이 하드웨어를 인식하게끔 XP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사운드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회사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드웨어만 연결한다고 해서 XP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윈도우즈 XP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적합한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인식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장치가 여러 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설치된 장치는 삭제해야 된다. 뭐 그림으로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랜카드가 있어요. 랜카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 장치 관리자에서 보니까 랜카드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거 하나, 그리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느낌표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란색의 느낌표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잘못 설치가 된 거예요. 중복해서 설치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장치가 여러 번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된 장치들은 이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다른 하드웨어와 충돌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하드웨어. 자, 윈도우즈 XP는요, 여러 장치들이 있죠. A라는 장치, B라는 장치, C라는 장치,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즈 XP에서 이런 각각의 장치들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번호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각 장치의 번호. 그것을 IRQ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드웨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번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예약을 했는데요. 동일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예약 번호. 영화를 예매를 하는데요. 만약 14번 자리에 동일하게 예매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을 하고요. 동시에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14번 하드웨어, 14번 하드웨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라면 이것은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장치가 같은 IRQ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하드웨어의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프린터를 연결을 했는데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다.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시스템 복원 탭이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 자, 윈도우즈 XP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프로그램 추가 삭제가 이루어지죠. 만약 오늘이 1월 1일이다. 그 다음 1월 30일 날 또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 2월 2일 날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날 업데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XP가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전 상태,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던 1월 30일 상태로 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즈 XP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 복원하게 되면은 이전에 성공했던, 이전에 문제 없었던 그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시스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스템 복원은 설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윈도우즈 XP 시스템에 부담이 됩니다. 왜 그래요? 그때그때 상태를 매번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복원을 사용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복원의 사용 유무 및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디스크 공간은 확인하거나 설정값을 지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탭에 가시면요. 자, 고급 탭에 가시면은 성능, 사용자 프로필, 시작 및 복구라는 게 있는데요. 성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은 시각 효과라든지 프로세서의 일정, 프로세서라는 것은 CPU입니다. CPU.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사용. CPU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메모리예요. 메모리. 자, 사용. 그리고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는데요. 가상 메모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가상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자,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명을 제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의 가장 중요한 장치는 CPU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라면 두뇌예요, 두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라요. 비쌉니다. 그 다음, 기억장치. 만일 여러분들이 1 더하기 2라는 연산을 하려면은, 연산을 하는 주체는
CPU죠. 두뇌가 합니다. 그렇지만은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더하기라는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이란 결과를 또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시려면은 이 3이란 값도 어딘가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저장이 되느냐?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돼요. 주기억장치. 기억장치인데 그 중에서 주기억장치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도 중요하지만 주기억장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CPU하고 주기억장치는 서로 계속적으로 작업이 주어져요. 작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CPU가 주기억장치에 접근해서 이런 1과 2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산도 하고 결과를 다시 여기다 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고속의 CPU와 속도가 뭐 거의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주기억장치가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래야만 CPU만 빠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주기억장치도 고속의 장치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고속이에요. 고속. 자, 보세요.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고속이 있고 저속이 있는데요. 고속이 비싸겠습니까? 저속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하죠. 고속의 장치들이 비쌉니다. 저속의 장치는 가격이 떨어져요. 그쵸? 저렴합니다. 고속의 장치는 가격이 비싸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고속의 장치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램이 1GB라고 여러분들이 일반 탭에서 봤었죠. 이때 램이라는 것이 주기억장치예요.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를 용어로 해서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램이 1GB잖아요. 그죠? 기가바이트라는 것은 용량을 뜻하는 거고 1GB예요. 자, 그럼 내가 2GB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억장치를 1GB를 늘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의 1GB 용량을 늘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주기억장치, 고속의 장치, 고가의 장치인 주기억장치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때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보조기억장치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것은 보조기억장치고 이것은 주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비싸기 때문에 용량을 더 늘리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량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가상 메모리라는 게 그런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가상으로 크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상으로 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이용하는 기법을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 이제 CPU가 있는데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을 때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는 뭐 응용 프로그램,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V3라든지 뭐 그리고 RGB라든지 그리고 운영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되어 있죠. 맞습니까? 만일 주기억장치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 설치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주기억장치는 1GB에서 보통 한 4GB 정도, 그 정도 용량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용량으로는 게임 하나만 설치를 해도 사실 4GB 넘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다 설치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 두는 겁니다. 설치해 두고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모든 기능들이 그때그때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만일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서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계산기 프로그램만 가지고 와서 CPU하고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기억장치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필요한 것들만 운영체제의 일부 기능, 워드 프로세서의 일부 기능, 엑셀의 일부 기능, RGB의
일부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기능들만 여기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 메모리란 것이 하드디스크에다가 일부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만들어 두게 되면은 CPU는 원칙적으로 주기억 장치만 계속 연결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1기가다. 만약 이게 2기가다. 그럼 이걸 또 1기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3기가의 주기억 장치 용량만큼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2기가지만은 실제 3기가처럼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상 메모리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고가의 주기억 장치를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이잖아요. 그쵸?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량 문제 해결을 용량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 기법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량을 크게 하는 거고요.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제어판, 시스템, 하드웨어의 장치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머지 읽어주시면 아실 거고요. 하드웨어 드라이버 업데이트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드라이버를 삭제한다든지 드라이버를 추가한다든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자,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어떤 장치를 사용하느냐 말씀드렸죠. 어떤 장치죠?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포맷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쵸? 자, 윈도우즈 XP 자, 운영체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시스템 복원이라든지 안 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깨끗하게 지우고요. 그것을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윈도우즈 XP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장치, 모니터 하나가 안 된다, 프린터 하나가 안 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포맷하고 설치한다. 그러실 필요는 없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버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다른 하드웨어와 충돌이 없는지 확인한다. 하드웨어 고장 유무를 확인한다. 자,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한다. 같은 뜻이 되겠네요. 그죠?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드웨어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드웨어 추가. 우리들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스캐너라든지 디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새 하드웨어 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새 하드웨어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작동이 됩니다. 자, 마법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자, 만일 원칙적으로 이 기능이 없다라면은,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RQ 있죠. IRQ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모니터 하나 추가할 수 있고요. 프린터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 하드웨어 추가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새 하드웨어를 추가한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윈도우즈 XP가 하드웨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그러니까 프린터를 설치한다면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자동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새 하드웨어 제어판에 들어가서 새 하드웨어 추가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바로 연결만 하면은 설치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러그 앤 플레이. 여러분들 모니터 연결하게 되면은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모니터라면은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설치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같은 경우에는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가 바로 시작이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어떤 다른 곳에 있으면은
이제 특정 위치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이제 설치를 하겠다, 자동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동 설치를 체크를 하시고 누르시면은 윈도우즈 XP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드라이버를. 자, 이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일단 용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영문도 알고 계셔야 돼요. PNP라고 합니다. 줄여서는 PNP. 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수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즈 XP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없다고 해서 하드웨어 추가를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드라이버를 직접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불편함은 있지만은 제어판에 새 하드웨어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마법사 각 단계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새 하드웨어 추가할 경우 고려할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컴퓨터에서 새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자, 윈도우즈 XP라면은 윈도우즈 XP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린터가 맞는지, 자,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다 컴퓨터에 연결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입할 하드웨어의 연결 방식이 어떠냐. 슬롯에다가 바로 이제 꼽는 경우가 있죠. 본체 안에다가 본체를 열어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냐, 아니면은 USB 방식이냐, USB. 본체 뒤에 보시면, 혹은 전면에 보시면은, 마우스나, 키보드나, 디카라든지, USB로 바로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이냐, 연결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드웨어를 추가할 슬롯이나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하드웨어가 슬롯 방식이다. 슬롯 방식인데, 본체를 열어보니까 추가할 슬롯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어떤 장치를 연결하는데요. 장치를 연결할 공간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 그것은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여러 가지 각각의 장치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기호가 있고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요. 플러스 기호를 클릭을 하면은 좀 더 상세한 드라이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느낌표 모양이 있죠. 느낌표 모양 노란색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동일한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서 충돌이 난다. 그런 의미를 이제 화면상에 그림으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하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자, 제공하는 하드웨어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제공할 경우에는 검색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검색. 그런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다르죠. 자, 여기서는 검색이고요. 여기서는 추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공할 경우에는 검색 마법사를 이용을 하고요.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마법사를 이용을 한다. 자, 장치관리자 창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를 장치관리자 창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하드웨어 제거 가능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자,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를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이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은 반드시 새 하드웨어 추가에서만 작업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가능합니다. 꼭 하드웨어 추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줄여서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이버. 새 하드웨어를 추가할 때 새로운 장치를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정의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그 앤 플레이 이 기능에 대해서 유사한 용어들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USB 포트라는 게 있어요. USB 포트. 자, USB 포트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치가 USB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바로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보통 하드웨어는요. 하드웨어 추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창이 하나 뜨죠. 재부팅하라는 창. 물론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재부팅하랍니다. 재부팅. 왜? 새로 설치된 그 하드웨어를 재부팅하면서 윈도우즈 XP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재부팅하라는 것이 보통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데 USB 메모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 다음 핫 플러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핫 플러깅이 뭐냐면은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주변 기기를 빼거나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재부팅 할 필요도 없고 부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사운드 카드를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슬롯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부팅하면서 설치하고 다시 재부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기본인데 USB라는 것은 핫 플러깅을 제공을 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를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연결 포트예요. 연결 포트. 그래서 USB 포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제 범용 직렬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체가 있고요. USB 그 장치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게 이것을 디카라고 보겠습니다. 디카. 자, USB로 연결을 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USB 포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USB 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포트 연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방식도 있고요. 병렬 방식도 있어요. 보통. 자, 이렇게 해서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와 컴퓨터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한 번에 한 개의 비트밖에 전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 0, 1, 1, 1, 0, 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하나씩 전송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속이죠. 속도가 떨어집니다. 만일 내가 8개의 비트를 전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 해서 데이터를 8번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병렬 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8개의 비트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 자체가 8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8개를 쭉 보내줄 수 있어요. 자, 직렬에 비해서 병렬이 빠르겠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직렬, 병렬보다도 더 빠른 것이 범용 직렬 버스 방식인 USB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이긴 직렬인데 상당히 빠른 직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 직렬 포트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사용도 편리하고요.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렬을 다른 말로 시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시리얼 포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렬 포트를 같은 뜻입니다. 시험에는 시리얼 포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카메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127개까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송 속도는 어떤 그 모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속의 모드가 있습니다. 저속의 모드. 최초의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1.0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속도는 1.5Mbps입니다. 1.5Mbps. 자, 메가의 단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bps. 여기서 초당 비트 수를 bp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초당 비트 수.
여기다가 메가가 붙었기 때문에 1024가 곱해지는 거죠. 1024. 여기서 이제 비트입니다.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메가 단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5 메가 bps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1.5 메가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1.1 버전을 풀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2 메가 bps. 그 다음 고속 모드에서는 2.0 버전 480 메가 bps. 그래서 1.5메가, 12메가, 480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드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플러그 인은 무엇입니까? 플러그 인 많이 들어보셨죠? 플러그 인 설치를 해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플러그 인이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실행을 했을 때 보여주는 창. 자, 그것을 웹 브라우저로 얘기를 하죠. 자, 웹 브라우저에서 표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식들의 파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파일들을 그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인터넷 화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PDF 파일 있죠. PDF 파일. 아크로벳 리더에서 PDF 파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터넷 창, 웹 브라우저에서도 바로 열어볼 수 있죠. 근데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최초에 설치된 웹 브라우저에서는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없어요. 그런데 PDF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은 바로 PDF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플러그인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용어 아시겠죠? 자, 새 하드웨어를 추가하려는 경우 잘못된 것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은 반드시 새 하드웨어 추가해서만 작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새 하드웨어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새 하드웨어를 추가 설치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번하고 4번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요. 3번 3번의 그 원 문제는 중복답으로 해서 그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답으로 선택된 문제를 제가 적당하게 변경을 했고요. 4번은 예전에 2005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중복답이라든지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잘못 출제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쭉 보시면은 PNP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 자,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는데요. PNP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다라면은 설치가 편리한 거죠. 편리입니다. 편리지 설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 기능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꼭 고려할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컴퓨터에서 새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중요한 거고요. 구입할 하드웨어 연결 방식,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드웨어를 추가할 슬롯이나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4번은 꼭이라는 이 부분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비슷한 문제인데요.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할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새로 추가할 하드웨어 드라이버 중요하죠.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하드웨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하드웨어가 PNP 기능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한다. 자, 2005년도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 정답이 3번이었어요. 중복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에서는 이것이 답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꼭이라는 부분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서는 백신 프로그램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비교해서 백신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PNP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 하드웨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만일 공단에서
이게 3번이고 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되면 백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은 이제 나머지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MP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껏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자,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플러그 앤 플레이 맞고요. 자, 이거 설명 맞죠? 종료할 필요가 없다.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자,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자, 범용 병렬이 아니고요. 직렬이죠. 직렬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컴퓨터의 USB 방식 주변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모드에 따라서 100메가, 200메가, 400메가 아니죠. 제일 낮은 것이 1.2. 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낮은 것이 1.5죠. 1.5 메가 bps고요. 그 다음 12메가 bps, 그 다음 480메가 bps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1.5Mbps 조성 모드가 되겠죠. 자, 조성 모드는 주로 이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다른 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은 맞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어판에 대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